자,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냐? 합성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어적인 느낌이 함수를 갖다가 뭔가 합성, 뭐 더한다는 느낌인데요. 더한다는 느낌. 합성함수라는 건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쳐진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성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은 시작은 이렇게 돼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이 되고요. 자, g라는 함수가 있어요. y에서 z로 대응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여기 지금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 지금 y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z라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게 f고 y에서 z로 대응이 되는 게 g입니다. 세팅이에요. 그때 내가 요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스몰 x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됐어요. 걔가 뭐예요? x가 f에 의해서 대응되네. 걔가 뭐야? 그렇죠. 함수값 fx예요. fx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서 요 fx라는 애도 어쨌든 하나의 원소 아니냐? 그러면 얘를 갖다가 g에다가 대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얻어지는 애가 뭐냐? 시윤이 뭐야? 그렇죠. g 괄호하고 걷다가 들어간 거 그냥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읽을 때는 방금 읽은 대로 그냥 gfx 이렇게 읽어지겠고, 그죠?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건 합성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두 개의 함수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는 뭐냐? 지금은 함수 두 개, 대응이 두 번 일어난 건데, 그럼 마치 우리는 이 대응을 여기 라지 x에 있는 임의의 원소 스몰 x가 마치 여기서 이쪽으로 한 번에 대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거쳐서 대응이 됐던 거를 한 번에 대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대응이 되는 요 녹색의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라는 건 여러 개의 함수를 대응해서 갔던 거를 하나의 함수처럼 합쳐놓고 보자. 요게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오케이? 뜻은 그렇고요. 자, 표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x가 이 핑크로 바로 가는 이런 합성함수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먼저 가는 애가 f고 나중에 가는 애가 g였죠. 표기법은 나중에 가는 애를 앞에 쓰고 먼저 가는 애를 뒤에 쓰고 그 사이에다가는 합성함수라는 수학적 기호는 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G 합성 F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통상적으로는. 알겠죠? G 합성 F입니다. 얘도 뭐예요? 얘 이름이 G 합성 F가 합성 함수예요. 어쨌든 저쨌든 함수예요. 함수. 알겠습니까? 어떤 함수야? 요렇게 대응이 되던 거를 갖다가 하나로 압축한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강의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네가 대보세요. 자, 얘도 함수거든? G합성 F도? 그럼 함수라는 건 쏴재 끼는 애랑 맞는 애가 있어요. 정의역이 있고 치역, 공역이 있다고요.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요? 시윤이 뭐예요? 정의역? 라지 X가 되겠죠? 공역은? 뭐야? G, Z. 용어에서는 G라고 하죠. 이게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수학에선 잘 G라고 잘 안 해서.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뭐가요? 잘 봐, 녹색 그림을. 누가 쏴? X. 누가 맞아? Z. 자, 합성된 함수의 정의역하고 공역은 저렇게 되는구나 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되냐 보니까 지금 f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네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결국엔 이 x라는 거는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공역은 나중에 가는 함수의 공역이 합성함수의 공역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FG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XYZ 기억하시는 것보다 한글로 누가 먼저 갔고 누가 나중에 갔는지 그 우선순위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와서 시윤이 X라는 원소를 G 합성 F라는 합성 함수에다가 넣었어요. 얻어지는 값이 뭐예요 그러면? GFX. 그럴 리가요. X를 F에다가 넣으면 얻어지는 값이 뭐야? FX 아니야? 네. 그지? 네. 동그라미를 G에다가 넣으면 얻어지는 게 뭐야? G 동그라미 아니야? 네. 자, X라는 애를 G 합성 F라는 어쨌든 이런 함수에다가 넣었어. 얻어지는 게 뭐야? G 합성함수 F X. G 합성 F라고 있습니다. G 합성 함수 F라고 안 있고. 네. 아니면 영어를 읽어도 돼요. 이제 가끔 뭐 그렇게 그런 분들 본 적은 없는데 이걸 G 서클 F라고 해도 되고, G 서클 F라고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고 G 합성 F. 그래서 내가 여기 손바닥으로 가린 데가 뭐가 된다? G 합성 F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X를 넣은 거야. 읽을 때는 G 합성 FX라고 읽으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러 개잖아. 헷갈리잖아. 네. 이렇게 여러 개일 때, 좀 길 때 하는 게 괄호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합성함수의 함수값 쓴 거지. G 합성 fx라는 함수값을 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누구랑 같아? 얘랑 같죠. 얘랑. 이 자리가 얘 자리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본 거야?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방법을 본 거죠. G 합성 f에다가 x를 넣으래.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g에다가 fx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함수값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함수값 계산하는 방법. 오케이?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이제 아무 때나 다 만들어지냐?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야, 목현준이? 쟤는 근데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지?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공치. 놀고 있네. 홍치가 소리. 정우진 씨, 몇 번 깨워주면 그만 자려고 해야죠. 뭐야? 강현. 합성함수가 만들어진 조건. 당연히 모르지 않겠어요. 그냥. 지은이 뭐야? 합성함수가 만들어진 조건. 서주 뭐야? 합성함수가 만들어진 조건은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이 합성이 되려면 나중에 가는 애의 정의역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지? 지금이야 당연히 집합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무조건 여기 쏘네가 여기 안에 들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쏘네가 여기가 있어요. 합성이 되겠니? 합성이 되겠어?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거니. 얘는 어디로 쏴? 쏠 데가 없잖아. 합성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가는 함수의 그래서 조건이 뭐야? 결론이? 먼저 가는 공격 치역에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포함이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이야 당연히 되지. 얘가 y니까. 근데 여기가 y가 아니고 예를 들어 w에서 z였다고 쳐봐. 합성이 되려면 저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조건은 당연히 알아두셔야죠.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쳐도. 오케이? 합성함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합성함수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한번 기본 계산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합성함수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려면은 다른 것보다는 그래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지 우리가 이번에 할 건 아니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는 합성함수 개념 핵심적인 것들 좀 배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합성함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가지고 먼저 가는 놈의 정의역에서 나중에 가는 놈의 공역에다가 쏘는 게 합성함수구나 라는 거고, 그게 정의가 되려면은 먼저 가는 놈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놈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함수기 때문에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함수 값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여기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 G 합성 F랑 F 합성 G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저걸 이제 뭐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바꿨을 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바꿨을 때 되는 걸 교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모든 함수가 다 교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되는 거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는 되는 애가 나와.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교환이 성립하는 경우에 조건이나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2번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법칙? 괄호를 갖다가 어디다가 먼저 주냐? 무슨 법칙? 결합 법칙입니다.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은 F 합성 I랑 I 합성 F에 대한 건데, I는 뭐다?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그냥 기호예요. 약속입니다. I라는 건. 그래서 보니까 F에다가 I를 갖다가 합성한 거랑 I에다가 F를 합성한 거랑 둘이 어때요? 같대요. F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합성이라는 함수의 연산을 하나 배웠는데 거기에서 항등함수가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마나한 애예요. 알겠죠? 마치 우리가 덧셈에서 누구랑 같은 애겠어요? 하나마나한 애. 0. 곱셈에서 누구랑 같은 애? 1.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합성에서 항등이야. 하나마나. 오케이? 항등함수에는 뭐가 있다고? 서주? 특별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정의역이 실수라고 보시면은 항등함수에는 뭐가 있다고? fx는 x, y는 x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다 그랬거든? 왜 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자, 얘 위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f에다가 i가 fx인 거야. x라고. 그러니까 f에다가 ix를 넣으라는 건데 ix가 x라고. 당연히 f 나오는 거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i에다가 fx를 넣으래요. 옆에 거는. 그럼 얘는 우리가 i라는 게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어 뜻이?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fx가 나오겠죠. 간단하게 확인은 되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항등함수가 합성해서 갖는 의미입니다.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의미를 보았을 때 합성을 하나 안 하나 영향을 안 미치는 애. 알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간단하게 문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함수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g 합성 fa는 6이래요. 자, 합성함수의 함수 값을 갖다가 처리할 줄 아시면 돼요. g 합성 fa는 어떻게 구한다? 방이 어떻게 구한다? g 합성 fa는 g에 fa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fa가 뭐야? fa가 뭐야, 강유? 빨리빨리 안 돼? 2a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래서 G2A 플러스 1은 족에다가 2A 플러스 1을 넣으니까 2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입니다. 계산하시면 계산을 근데 어차피 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뭐 구하래요? 얘가 뭐일 때? 6일 때예요. 그럼 3 넘어가면 얼마? 9죠. 그럼 2A 플러스 1은 뭐예요? 풀마 3이죠. 구하시면 되죠? 합성함수 함수값 처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유형 6번에 fx, gx가 있는데 얘가 지금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하지만 이렇게 성립하는 조건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좌변하고 우변을 정리해서 둘이 같다가 되도록 하시면 돼요. 자, 좌변은 우선은 뭐예요? 좌변은 f 합성 gx니까 f 합성 g니까 f에다가 누구를 넣어라? g를 넣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f에다가 g를 넣어요. 자, f는 4 x 더하기 a거든. 쓰는 순서 보시면 그러면 f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건 x 자리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거니까 요 괄호에다가 g를 요렇게 쓰면 됩니다. 쓰는 요령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변은 g 합성 f니까 g에다가 f를 넣으라는 거고 g가 뭐야? 마이너스 2x 비워두시고 플러스 3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라? f를 넣어라. 4x 플러스 a요. 이런 건 다 맞춰야 됩니다. 이따 계산 문제에서. 자, 얘는 그럼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8x 4, 3, 12 플러스 a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입니다. 우찬이 a 어떻게 구해? 네, a 어떻게 구해? 둘이 같다. 여기 상수함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한 개도 안 어렵죠? 이것도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완전 빈출. 오케이? 자, 밑에 유제 5번, 6번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합성함수가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더해지는 느낌이라면은 역함수, 역. 무슨 느낌이 들어? 울지 말고 무슨 느낌이 들어? 역함수. 네. 그렇죠. 약간 거꾸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말 그대로 거꾸로 되는 함수입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우선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의역입니다. 공역입니다. f라는 함수의 대응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우선 있어요. 세팅이. 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f에다가 대응시킨 값을 이번에는 함수 값으로 안 쓰고 내가 그냥 y라고 써볼게요. y라고 이렇게. y. 당연히 여기서 지금 우리는 y는 뭐가 돼요? y는 fx가 되겠죠. 당연히. f에다 대응시킨 거니까. 맞죠? 자, 여기까지는 역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럼 이제 역함수의 세팅은 이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대응이 있는데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대응되던 그 화살표를 갖다가 말 그대로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쏘는 애가 맞고 맞는 애가 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그게 역함수예요. 심플하죠? 그냥 국어적인 느낌 그대로 될 것 같잖아. 그지? 응. 자, 수학적 기호를 배웁니다. 역함수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지금 원래 함수가 f였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f의 역함수다라는 의미로 f 요 위에다가 요렇게 써요. 마이너스 1자를 여러분이 차수 쓰듯이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겁니다. 차수 쓰듯이. 읽을 때는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딴 식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되겠고. 목현준이? 이거 뭐라고 읽죠?
A요. 뭘요? 똑바로 안 읽어? A요. 여집합. 자, 얘는 이제 뭐라고 읽냐? 이건 알지, 이제 현준아. 이제 이런 건 기억하잖아. 아무리 아까 먹어도, 그죠? 뭐라고 읽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F 역함 어떻게 이름을 까먹을 수 있지? 뭐, 현진. 자, 현진아. 이거 뭐라고 읽어, 현진아? 어? 역함수. 어떻게 이름을 까먹을 수 있지? 저, 지윤이 뭐라고 읽어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읽을 때는 이제 F 역함수라고 읽으시든가. F 역함수. 잘 들어. F 역함수라고 읽든가. 얘는 영어도 읽습니다. 얘는 영어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합성함수는 영어로 잘 안 읽는데 얘는 영어로 많이 읽죠. 거꾸로 인버스. 자, 그래서 그냥 F 인버스라고도 읽고 F 역함수라고도 읽어요. 알겠죠? 이게 F 역함수, F 인버스. 아, 당연히 함수가 G면은 당연히 응용 현지 뭐라고 읽어요? G 역함수. 뭐라고요? G. G 역함수. G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됐죠? 시윤이 Y에다가 Y를 역함수도 함수야 어쨌든. 여기다가 Y를 넣었어. 그럼 얻어지는 게 뭐야? F 역함수 Y. 그죠? 근데 내가 주로 영어로 읽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F 인버스 정도는 하자. 네, 영어 부담스럽니? 자, F 인버스, 자, 그래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는 뭐가 돼? X는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아, 요게 뭐야, 요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본 거야. 얘랑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앞에서 명제에서 배웠던 요거야. 뭐야? 반대말이냐? 이거 뭐냐고 화살표. 필요충. 그렇죠. 얘랑 필충. 둘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원함수, 역함수. 선생님이 주로 표현할 때 원함수 등식이라 그러고 원함수 관계식, 역함수 관계식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이 이 합성함수에서 함수값 구하는 거 배운 거에 비해서는 한 100만 배는 더 중요한 거죠. 역함수 관계식, 원함수 관계식 돌려치는 거. y는 fx, x는 f 인버스 y랑 똑같습니다. 자, 역함수도 함수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을 텐데 f 인버스 정의역이 뭐예요? 어디서 쐈어요? 어디서 쐈어? 자, y에서 쐈죠? x로 가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시윤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단기 기억이야. 집중을 안 해. 나중. 예준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뭐다? 여러분이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바로 머릿속에다가 쳐넣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합성함수 정의역 뭐야? 먼저 하지. 들어서 딴 사람들? 왜? 원래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 너 해봐. 합성함수 정의역 뭐라고? 먼저 가는 치역이 나중에 가는 정의역에 포함된다? 현준아, 선생님이 물어본 게 뭐야? 합성함수의 정의역? 뭐가 잘못된지 전혀 1도 모르겠지. 그지? 쉬워. 합성함수 정의역 뭐야? 뭐 다 찾아봤는데 뭘 지금 먼저 나아가는 어딜 나아가는 거야? 아니, 야, 필기를 할 거면 잘 하든가. 그러니까 아이, 줄임말을 그대로 필기하고 자기가 줄임말을 못 만들잖아.
나중에 저네들이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뭐 줄임말 배운 거나 이제 뭐 산기나 이런 거를 산기가 뭐지? 배운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혼자하겠네. 뭐요? 뭐 대단한 거 알아쳤다 진짜. 와 저거는 지금 이걸 지금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현준아 눈치 깠어? 이제 정의역이랑 시역을 바꾸고 뭔 개똥아 소리야. 헛소리하지 말고.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 이거를 단순히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합성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되던 거를 한 번에 압축해서 보는 게 합성함수인데 그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처음에 쏴제낀 애가 정의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애 정의역. 합성함수의 치역 공역은 나중에 가는 애, 제일 나중에 가는 애의 공역. 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보니까 뭐야? 역함수의 정의역은 정체가 뭐야? 여기 있던 애네? 당연히 여기니까 거꾸로 쏘는 거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좀 이따가 치역이라고 해도 된다고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의 공역은 뭐가 되겠어요? 원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거 뭐라 쓴 거예요? 네? 함수 공역 원함수 공역 옆에. 요거요? 네. 글씨가 자 강유야 내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니? 신중히 대답해. 집에 가고 싶어? 지저분하니? 깔끔하지? 뭐라고 써있어? 원하는 밑에는 뭐라고 써있어? 그럼 원하는 밑에는 뭐야? 정의역이 원하는 정의요? 원함수 집중 됐지 지훈아? 보세요 자 F가 있습니다. 함수야? 예. 함수죠? 시윤이 역함수 만들어 볼게. 역함수 뭐야? 거꾸로 가는 역함수라 그랬지? 맞아? 네 그 F 인버스에다가 A 넣으면 뭐 나와? 1이요 D 넣으면 뭐 나와? 2, 3이요 내 발음이 굴냐? 내 발음이 문제야? 되게 신경 써서 부르는데 D 내 목이 아파서 사탕을 자꾸 물고 있는데 D 넣으면 4요. B 넣으면 2, 3이요 B 넣으면 2, 3 나와요? 아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뭐래? C 넣으면 안 나와요 뭐 눈치를 까야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는 역함수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져요. 역함수도 함수래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니까 오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빠꾸로 돌리려니까 얘는 두 방 쏘죠. 얘는 안 쏘죠. 그럼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생기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에 세팅이 되는 원함수가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몰아서 쏘면 돼? 안 돼? 안 돼. 전문 용어로? 1대1 대인 결과는 맞는데 요것만 보고 얘기하시면 전문 용어로 한 군데에다가 몰아 쏘면 안 된다는 게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처럼 얘 C가 놀아. C가 놀면은 얘는 역함수로 가면은 안 쏜다는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돼.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애초에 다 맞아야 돼. 이쪽에 있는 애들 화살을 다 맞아야 된다고. 그게 뭐야? 그게 공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뭐요? 1대1 대응.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입니다. 니네가 1대1 대응을 배우는 목적이 이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역함수. 역함수가 중요한데 그거를 배워야 되겠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을 배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유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함수다. 놀고 있네. 이가 집중 안 해?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함수. 공역이랑 시험이랑.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지역이 같다. 해봐요. 뭐라고?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시험이 같다.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공부를 하실 때는 1대1 대응을 모르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지역이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렇게도 잘 안 하겠지만 하실 거면 한 번을 하더라도, 응? 자, 여기까지 역함수에 대해서 봤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 아까 요 원래 요 y의 이름이 뭐예요? 원함수의 공역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함수의 공역이라고 썼거든. 근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역 말고 뭐라고 써도 돼? 공역이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치역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 공치가 같으니까 지금 얘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함수와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치역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역함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기본 연산 성질 좀 볼게요. 자, F 인버스에다가 인버스 하면 뭐겠어요? 얘가 인버스인데 이거의 인버스가 얘 아니야. 맞죠? 빨간 거의 인버스가 검은 건데 검은 게 이름이 뭐야? F잖아. 그러니까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되겠어요? F가 되겠죠. 그냥 약간 이제 또 부정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겠고. 앞에서 배운 합성이 있는데 합성. F 합성 G에다가 여기다가 인버스를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여기다가 인버스를 주면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성의 순서가 바뀝니다. 합성의 순서가.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성의 순서가 바뀌어요. 합성은 아까 문제 풀 때 봤다시피 2개 말고 3개도 있거든요. 그러면 3개도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개짜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는 합성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F랑 F 인버스랑 합성한 거,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은 뭐가 되냐 요건데, 자, 위에 줄은 누가 먼저 가는 함수예요? 위에 건 누가 먼저 가는 거야? 인버스가 먼저 가는 거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정의형 뭐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 F를 저거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다 저거긴 한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얘 이 합성함수 정의형 뭐야? Y죠. 그죠? Y에서 갔다가 다시 원함수로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인버스가 먼저 가는 거잖아. 여기에서 갔다가 다시 원함수 나중에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어떻게 봐? 제자리로 돌아오죠. 집어넣은 애가 다시 나오죠. 그대로 나온다고. 무슨 함수야?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는 거? 무슨 함수? 항등함수예요. 우리가 아까 i라고 쓰기로 했거든. 그럼 얘도 결국엔 항등함수예요. 근데 항등함수라고 다 똑같은 항등함수냐? 그게 아닌 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역 체크하라 그러는 게, 요 위에 줄은 정의역이 뭐다? 뭐다? 안 되고 집중을 개뿔. 목현준이 뭐다? 정의역? Y Y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y자를 이렇게 써요. 왜? 항등은 항등인데 항등이라고 다 똑같은 항등이 아니라고. y에 대한 항등인 거고 얘는 그래서 반대로 정의역이 뭐야? x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x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요즘에는 이게 이제 잘못 나온 책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들에 f 합성 f 인버스랑 f 인버스 합성 f랑 항등이다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있었거든. 지금은 이렇게 나온 책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나온 책이 있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은 잘 들어봐요.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든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하든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다 그래서 둘의 항등함수가 같은 함수냐? 그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항등함수라고 다 똑같은 항등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1, 2, 3이 1, 2, 3으로 가는 항등함수랑 3, 4, 5가 3, 4, 5로 가는 항등함수가 같겠니? 아니잖아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가 된다. 한글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한글로는 읽으시면은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항등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한글로는 원함수와 역함수 또는 역함수와 원함수 합성하면은 둘 다 보다 항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쨌든 합성하면 항등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 자, 됐어? 강희야 질문 있어? 왜 없어? 자 다음은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은 66쪽에 뚝딱지만하게 써있는 거긴 한데 스판 보시면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세 단계를 거쳐서 구하시면 됩니다. 세 단계.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따가 쓸 때도 세 단계를 쓰시면 되고 대부분 2번, 3번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을 잘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 y는 잡는다. 두 번째 x는 꼴 정리한다. 세 번째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세 단계를. 그러면 역함수가 구해집니다. 됐지? 자 예시 하나 해볼게요. 자 fx는 쉬운 거. fx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y는을 잡으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냐면 y는 2x 더하기 1로 먼저 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1단계 한 겁니다. 이게 y는 잡는다는 게 뭔지 보여드린 거야. 두 번째 x는 정리한다는 건 x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방정식 풀듯이. 자 이항하시면 이 x는 y 빼기 1이죠. 2로 나눠주시면은 x는 2분의 y 빼기 1이에요. 이게 2단계 한 거예요. 마지막에 3단계 x랑 y랑 바꿔 대입하라 했어요. y는 2분의 x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역함수예요. 얘가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게 역함수 구하시는 방법.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기본 문제. 질문 없어요? 서주 질문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운 게 있어요. x랑 y랑 바꿔 대입하는 게 있었어요. 1단원에서 배운 게 있죠.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는 거. 이게 뭐였어요? 그렇죠. 뭐? 시우 뭐라고 근데? 그렇죠. 요게 여러분이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참고로 뭐 하는 행동이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방법이거든. 요게 x랑 y랑 바꿔 대입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관계입니다. 원함수 y는 fx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기하학적 관계죠. 그래프에서의 관계 뭐다?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 그러니까 원함수랑 역함수랑은 둘이 어때? 네, y는 x 대칭이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에서. 봐봐요. y는 x는 이거죠. 자, 내가 원함수를 갖다가 한 이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y는 fx입니다. 원함수. 자, 역함수 그려볼게요. 역함수.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시키면 되거든?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대칭되면 1로 갈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얘를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지난 거다. 자, 됐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대칭시키면 이거 자기가 손으로 그려보시면 잘 안 그려질 거야. 뭐 이미 그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잘 그릴 건데 결과적으로 y는 얘가 f 인버스 x입니다. 요런 식으로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그림. 요게 참고로 여러분이 뒤에서 배우는 fx 파란색 이게 뭔 함수예요?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이게 참고로 뒤에서 배울 무리함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다르다, 명제에 대한 겁니다.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되냐? 돼요, 안 돼요? 돼요. 와, 위에 그림을 그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내가 그려줬잖아. 지금 안 된다고. 맞아, 현준아? 이해됐어요. 뭐가? 싹 다. 안 됩니다. 발레가 있죠? 발레가 누구예요? 여기다 체크해보면 참고로 y는 얘랑 얘가 발레인 거야. 그러면 빠꾸는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되냐? 요겁니다.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왜 돼요? 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죠. 자, 돼요. 얘는 됩니다. 수직 증명은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해줄게요. 시간이 없어. 자, 오히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위에 화살표가 다시 읽어보면은 우찬 읽어봐봐. 위에 거 안 된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발레. 아니 그거 말고 아예.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라고 공부하셔야 되냐? 시킬 거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항상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되지 않는다.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요? 네. 읽어보세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항상 되지 않는다. 항상 같지 않다. 원함수와 y는 x 교점이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이게 생각보다 써놓고 읽으라 그래도 못 읽으시는 분들 많아.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요거죠. 근데 얘가 요 위에 화살표가 거짓이라고 했거든 내가 지금. 근데 얘가 참이 될 때가 있어. 얘를 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면, 그게 조건이 뭐예요? 복현준이 뭐예요? 넌 도대체 이서주 뭐예요? 공수처 했던 그지들. 혹시 예진이 뭐예요? 너무 훅 들어왔나?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항상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원함수가 y는 증가함수일 때. 증가한다는 말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문제는 항상 여기서 출발하거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니들은 다 문제를 뭘로 풀어? 이걸로 풀어. 왜? 그 문제는 알고 보면 다 증가함수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별은 거기서 잡혀요. 근데 증가함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요. 근데 네. 증가인가요? 여기 혹시 파란색이? 그건 아닌데. 미안한데 빨리 얘기해 주지 않을래? 알았어요. 뭘 알아? 이해됐어요. 뭐가 이해가 돼?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증가함수 이렇게 그 위로 오른쪽으로 그거예요? 아니 지금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함수라고. 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함수라고.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fx입니다. 그럼 얘는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하고 얘가 f거든. 인버스를 그려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겠거든요. 대칭시키시면 이렇게 일치한다고. 항상 원함수 역함수 교점이 원함수 y는 x의 교점이 항상 된다고. 증가함수면.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번 방학 누차 얘기 시작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자라는 목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목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문제 풀 때 그냥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하시면 상위권이고, 판단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우고 y는 x라고 쓰면은 중위권이 되는 거고. 대부분 저거를 판단 안 하고 그냥 바꿔 쓰기는 해요. 대부분. 됐습니까? 대표 명제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 명제 하나. 오케이? 여기서 이제 1학기 공수원 거 잠깐 물어보면은, 그러면 원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하면 시우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 잘 얘기해보세요. 뭘 받고? y에다가 x를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니? 이거 배운 걸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배운 대로 표현을 해버텨야 돼요. 소연이
y는 fx랑 y는 x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이 중에도 배운 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해요? 응. 응. 해가지고 구한다고? 에? 서주 어떻게 구해? fx는 x의 실근. 저게 정답. 공수 원고 실자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참고로 시우가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y에다가 x를 넣는다. 전문 용어로 연립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가 원했던 대답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 됐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렸는데 문제는 역시나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운데 쉬운 와중에 또 이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까먹은 분들은 좀 잘 배웁시다. 자 뭐냐 7번은 fx가 3x 더하기 1인데 역함수 f 인버스 x는 ax 더하기 b래. a, b 값 구하래.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죠. 역함수.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y는 잡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얘를 x는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x는 풀어라. 암산점 합니다. 빨리빨리 짚어보세요. 3분의 y 빼기 1입니다. 세 번째 x랑 y랑 바꿔 쓰라 그랬어요. y는 3분의 x 빼기 1입니다. 끝입니다. 얘가 인버스예요. 그러면 방영 a 얼마? 집중 안 하죠. 이게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우찬이 a 얼마? 3분의 1 b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완전히 쉽습니다. 자 유제 7번 보세요. 이거 뭐 굳이 여러분 안 시키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자 여기 조건 중에 f 인버스 7은 4가 있어요. 뭔 소리예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준 거거든요. 역함수의 함수값. 여러분 역함수의 함수값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 원함수로 돌려서 푸셔야 됩니다. 원함수. 원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푸셔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y는 fx랑 필충인 게 뭐냐면은 x는 f 인버스 y라고 했어요. 얘랑 필충이에요. 숫자로 연습해 보시면 예를 들어 3이 f1이에요. 그럼 얘를 역함수로 돌리시면 쓰자. f 인버스 3이 1이 되는 거예요. 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랑 필충이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f 인버스 2가 4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함수로 돌리면은 f4는 2라고 바꿔놓고 푸시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 f 인버스 7은 4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f4는 7이라고 바꿔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문제죠. 그냥 무난하게 갖다 대입해서 연방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은 누구냐면은 뭐 뒤에 가면 한번 정리 또 해주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리함수하고 뒤에서 배우는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의 관계예요. 얘네가 서로 역함수다 보니까 요거는 직접 구합니다. 요건 직접 구하고요. 그리고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역함수 구하는 일종의 공식을 하나 좀 외우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나중에 아직 안 배운 함수지만 대수 2학년 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배우는데 얘네가 서로 역함수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저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역함수가 나왔을 때, 인버스가 나왔을 때 인버스를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처음이니까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는 드리지만 실제로 손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을 때 이런 걸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쟤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원함수, 역함수의 요 관계식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 손으로, 인간이 손으로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거 잘 안 해. 그래서 지금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함수가 튀어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할 때 역함수 인버스가 튀어나오면 얘 역함수를 구하려고 대든 애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함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역함수에 대한 정보를 원함수로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거를 좀 아시면 되겠고. 자, 8번에 fx, gx가 있고요. 합성이 되어 있네요.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 빠꾸입니다. 빠꾸. 이대로 그냥 푸셔도 되지만 아까 잠깐 배운 거 이용하시면 역함수 성질 인버스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뽑아내시면은 합성 순서가 바뀌어서 인버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오겠죠? 그죠? 그럼 앞에서 아까 합성함수 했던 것처럼 G합성 F를 구해요. G합성 F는 어떻게 구한다? G에다가 F를 넣어라. G에다가 F를 넣어라. G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괄호하시고 요 자리에다가 F를 넣으시면 돼요. 심플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아, 얘가 뭐야? 얘야. 자, 합성함수 나오면 괜히 쫄 필요 없다고요. 합성함수도 함수입니다. 내가 얘를 갖다 그냥 H라고 둘게요. H라고. 그럼 이 말은 H 인버스 2값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H가 뭔데? 이게 H거든? 여기에서 인버스 2값 구하라는 거예요. 역함수에다가 2 대입한 거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얘 역함수 구할 수 있지. 물론 되게 심플하니까 암산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 이제 배워가지고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죠? 목현준이?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NK? 그렇죠. 어우씨. 자, 하나 안에 하나씩.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 그러면 는 K를 잡으시고요. 걔를 원함수로 돌리시면 됩니다. HK는 2죠. 그죠? HK는 2. K 얼마야? 생각 못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맞네. 알고 대답한 거 맞아? 이상한데? 자, HK가 뭐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까 1이야. 그래서 K가 얼마야? 1. 자,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는 K 잡아서 원함수로 돌리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가서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쭉쭉쭉쭉쭉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네, 18.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문제의 주제가 뭐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인 거 맞죠? 그죠? 원함수와 역함수가 어서 만날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교점 문제죠. 그러면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푼다? 원함수와 누구의 교점으로 푼다? y는 x의 교점으로 푼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하위권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풀려.
시중 문제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아닌 문제들은 다 풀려. 여기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 증가함수여야 되는데, 얘 함수 봐봐. 이차함수죠. 원래 이차함수가 역함수가 있겠어? 왜 없어? 있어요. 왜 있어? 있어요. 있기는 있겠어? 역함수가 이차함수가? 네. 왜 있어? 없죠. 왜 없어? 뭐 견준이? 자, 바른 대답 해보세요. 이차함수가 역함수가 있겠어? 없죠. 왜 없어? 두 개라 해가.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근데 범위를 제한을 해줬잖아. 얘 이차함수 그려봐봐. 축이 뭐야? x는 2잖아. 근데 어디만 그리래? 2보다 큰 데만 그리래. 그럼 얘는 역함수 있겠어 없겠어 이제는? 이제는 있지. 1대1 대응 되잖아 이제는. 맞아? 증가야 감소야? 조강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 앵무새요? 자, 증가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수업을 할 때 누군가한테는 자 문제 나왔지? 야 지워. y는 x를 써. 이렇게 풀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야 원함수 역함수 교점이지 증가야 감소야 판단하고 아 증가야? 그러면 지워. 뭘로 바꿔? y는 x. 이렇게 하는 반도 있을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PQ는 결국에 뭐다? PQ는 원함수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PQ다. 시우 어떻게 구해? 뭐라고요? 다시 봐. 아니 이거는 부르세요 식을. 여기서는 식이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네? x 는이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수업 시간 내기 싫으니까 예준이 불러보세요. 교점 어떻게 구해? 여기는 fx가 있잖아. 넣어서 부르라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의 실근을 구하면은 교점의 x좌표라고. 그럼 제끼니까 이거 빨리 계산하시면 뭐 나와? x가 2라고 5 나와. 그럼 시우 교점의 좌표 대봐 뭐야 두 개.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1호보다 2, 3은 누가 2라고 그랬어? 자 이상 시우 뭐야? 2, 2,2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뭐라면 손바닥 찌. 그거 x2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는 게 난 좋지 않다 이거야. 이걸 왜 굳이 문자로 공부를 하냐고. 아니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x가 뺀 거 제곱 y가 뺀 거 제곱 그렇게 그냥 주고 장창해 주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 대신 안 할 거면은 알고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왜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냐고.